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법원에 이어 검찰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서류를 조작해 수익금을 빼돌린 버스회사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새만금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정착될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 기간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주지검에서 무죄를 구형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앞으로 병역 거부에 대한 정당화 추세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청년 5명이 홀가분한 모습으로 법정을 나섭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검찰 측에서 한국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순수 민간 대체 복무 제도라면 기관과 강도는 상관없습니다. 법원 판결에 앞서 전주지검은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무죄를 구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충분한 심리를 통해 무죄를 구형했다며 이들이 교리에 따라 집총만 거부했을 뿐 대체 복무 등에 적극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부분을 적극 고려한 겁니다. 최근 무죄 판결이 늘어나는 상황에 검찰마저 병역 거부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당화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류했던 그런 사건들에서도 전부 무죄 구형 또는 무죄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는 교도소 36개월 근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달 안에 정부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버스기사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채권, 채무 서류를 조작했던 시내버스 회사 임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들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처벌 강도가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성진여객 버스기사들은 법원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 250여 명이 5억 원 넘게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버스기사들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성진여객이 회사 소유주 둘째 아들이자 당시 전무로 있던 김모 씨 개인에게 500억 원 채무가 있어 임금을 주기 어렵다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김 씨를 포함한 회사 임원들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고의로 채권 채무 서류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성진여객 이사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대표 이모 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밀렸던 임금이 지금은 모두 보전됐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 거예요? 항소하실 건가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버스기사들은 처벌 강도가 너무 약하다며 재판부가 사실상 봐주기 판결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님들에 대해서 임금 체불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성행되고 있는데 이 처벌을 좀 강하게 해줘야만이. 비리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성진여객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경기 침체로 전북의 경제도 어렵지만 최근 건설업계에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 마련된 새만금의 지역업체 우대 기준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시공사가 결정된 새만금 남북도로 1209. 대형 업체가 독식하던 과거와 달리 도내 업체 참여 비율이 각각 31%, 30%로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농생명 용지 조선공사에는 도내 업체가 컨소시엄 지분을 40%까지 확보해 고무된 표정입니다. 10%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30%는 기본이고 농생명용지 같은 경우는 40%까지 참여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말로만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 제도가 미비했지만 사전심사 통과 조건이 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제시 진봉면 신포리에서 시작해서 이곳 완주 상관으로 연결되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의 효과도 상당합니다. 고속도로는 그동안 지역업체 우대 기준이 없었지만 도로공사가 새만금과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총 연장 26.64km를 8개 공구로 나누어 2022년까지 건설하는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최고 30%에 달합니다. 우대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해 주는 덕분에 최대 30%까지 지역업체가 참여를 했고 총 한 17개 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성과. 이처럼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늘다 보니 9월 말 기준 도내 건설 수주액은 9,414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한 상황. 게다가 조만간 새만금 내부 용지 발주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이런 추세라면 당분간 도내 건설업계는 일감 걱정을 덜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탄소 산업은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공을 들여 꽤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 결실의 하나로 전주 탄소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는데요. 이곳을 채울 기업을 유치하는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효성 전주 공장입니다. 주변 농경지 65만 제곱미터에는 탄소 관련 기업이 들어설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이곳 탄소산업단지는 내년에 국가산업단지로 공식 지정되면 이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는 오는 2022년까지 토지 매입 등 총 1,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탄소 소재 산업단지를 채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 설명회도 열렸습니다. 투자에 관심을 보인 130여 개 업체가 초청됐고 전주시는 국내 유일의 탄소 소재 연구원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앞세워 유치에 나섰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미 전주는 탄소 전략 산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전주에 오시면 저희가 세제 문제라든지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도 하겠죠. 탄소 소재를 특화시킨 산업단지지만 관련 기업 유치가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전주시는 당초 치중해온 탄소 섬유 업종 외에 유치 업종을 운송 장비나 1차 금속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설명회를 찾은 기업 상당수는 도내 기업인데다 탄소와 관련성도 크지 않았습니다.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 2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 연료지 차량을 증설을 하면은 거기에 저희들도 따라서 증설이 돼야 되거든요. 탄소산업단지가 당초 목표대로 기업과 연구소가 집적화되면 6천 개의 일자리와 수조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관건은 기업 유치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오늘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전북 출신인 신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과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신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4명이 물러났습니다. 반면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 광주 전남 출신은 4명이 차관급에 새로 기용됐습니다. 한편 순창 출신인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차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 새로 임명됐습니다. 약대 신설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해야 할 전북대 신임 총장 임명이 늦어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교육부가 전북대 신임 총장 임기 시작일인 오늘까지 후보자 검증을 마치지 못하면서 교무처장이 직무대행에 들어가는 등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총장 선거가 예정보다 보름 이상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조만간 인사 검증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지만 각종 대학 현안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북기자협회는 오늘 전주 MBC 이경희 기자가 보도한 제멋대로 버스회사 세금으로 사주일가 배불린다 기사를 올해 전북기자상 취재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시상했습니다. 전주 MBC는 지난 3월 전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사주 자녀들의 땅을 차고지로써 부당하게 임대료를 챙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개구리, 개구락지, 깨구리 모두 개구리를 이르는 전라북도 지역의 사투리인데요. 우리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담은 만여 개의 사투리를 모아 방언사전이 집필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9월 17일 반경일 날이 해 끼오를 때 좋다가 해름참에 쪼까 꾸무럭댔다. 학교에 갈 땐 날씨가 좋았는데 해가 저물자 조금 흐려졌다는 전라북도 사투리입니다. 호남이 고향인 시민들과 처음 듣는 외지인 모두 정겹다는 반응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때 기억들이 새록새록. 듣기에 되게 재밌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신기하기도 하고요. 뭔가 더 많이 좀 듣고 싶고. 이처럼 익살스럽고 정겨운 우리 지역의 말이 방언사전으로 출간됩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도내 방언은 무려 11,640개. 몇몇 방언은 시군별로도 차이가 큽니다. 개구리가 대표적인데 김제에서는 개구리, 임실에서는 개구락지, 무주지난 장수에서는 깨구리 등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북 방언은 억양이 드세지 않고 표준어처럼 모음 10개를 완벽히 가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언사전이 사투리의 뜻을 표준어로 풀이해온 기존 방언사전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은 점에 주목합니다. 어원이라든가 또 용례라든가 뜻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 아마 최초의 사전이 될 것입니다. 전북 방언사전은 내년 출간돼 공공기관 200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전자책으로도 만들어져 누구나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내일 홈 경기를 갖습니다. 리그 3위인 부산 KT와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전주 KCC는 송창용과 유현준의 부상과 하승진의 늦은 복귀로 현재 리그 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신임청장에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김 청장은 경기 화성 출신으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식품산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습니다. 2003년도 어떤 의미가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 예산이 사상 첫 7조 원을 돌파했지만 다른 시도와의 상대적인 박탈감, 국책사업 부족 등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전북 국가 예산 7조 원 시대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전주 경기전 앞에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에 대한 추모 집회를 열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외유성 해외 연수에 나서 논란입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8명과 사무처 직원 5명은 오늘 대표적인 중화권 관광지인 홍콩과 마카오, 선전을 도는 엿새 일정의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실제 연수 프로그램도 기관 방문과 도시재생 관련 일부만 포함돼 있을 뿐 대부분 관광 일정으로 짜여 있어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내년 3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100일 앞두고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북농협은 오는 21일까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대상인 46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연말연시 금융사고 특별점검에 나서고 내년 1, 2월에도 추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 영향으로 전북 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경쟁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상산고의 경우 어제 신입생 모집 마감 결과 1.3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 2.08대 1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정책 방향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